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일자리 통한 환경 문제 해결 우수 사례 선정.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앱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도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유관기관 공동확대 워크숍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관리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중 디지털, 산업기술, 환경, 미래원천기술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의 사례가 각각 발표됐으며 특히 이중 환경 분야에서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관리 직무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복지관 내에서 운영 중인 다회용품 대여소인 남양주시 다회용품을 품다를 소개하고 이곳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배치돼 일하게 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 남양주시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배치해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일자리를 통한 환경보호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 실현을 위해 힘쓸 전망이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드림위드 앙상블 초청 공연 진행.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지난 19일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위드 앙상블을 초청해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클라리넷 공연과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드림위드 앙상블은 단원들의 자립을 위한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문 연주단체로 지난해 9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과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연주 실력을 인정받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드림위드 앙상블의 윤동혁 공연팀장이 인기 드라마 예시를 활용해 교육 참여자들에게 장애의 정의 및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며 이어서 8명의 단원이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을 펼쳐 교육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이전에는 장애인이 연주하는 음악은 비전문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드림위드 앙상블은 장애인이 아티스트로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이번에도 드림위드 앙상블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을 듣는 분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잔잔한 감동을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는 22일, 23일 봉선사에서 지역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바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2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며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 일자리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한 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참여했으며 남양주시는 일자리 현안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사업 전략 수립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기업 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한국어 회화 교육 강사 양성의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이어톡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자활 자립 사업의 새로운 정책 아이템 발굴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성과도 높이 평가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 데이터 센터 운영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이트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첨단 산업 단지 조성 등 남양주 슈퍼성장 시대에 걸맞은 남양주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첨단 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개회 첫날인 19일째 한 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집행부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설 수가 없다라며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먼저 공고히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인 승마 체험 교실 두 번째 실시.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는 지난 15일 장애인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승마 체험 교실을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대상자 18명과 보호자, 시 관계자,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등 총 24여 명이 참여했다. 승마가 평소 자주 접해보지 못한 스포츠 종목인 만큼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 지도자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며 승마 체험 전, 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승, 하마법 등 기초적인 교육과 말 간식 주기, 마장 구경하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말이 두렵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려졌는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하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두천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지영 동두천시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육 복지 활동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의 성금 전달. 동두천시 상패동 김황규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19일 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 회장 백경애를 찾아오는 7월 22일 개최되는 장애인 술런대회 출전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김황규 위원장은 그동안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을 위해 손수 재배한 열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백경애 협회장은 제3회 동두천시장배 장애인 술런대회에 참여할 회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